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젊었을 때는 밥과 반찬만 챙겨 먹어도 큰 문제 없었지만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기운이 떨어지고 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두부보다 저렴하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식품을 알려드리고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실천해 효과를 본 사례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밥상에서 매일 쉽게 챙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30일 단백질 챌린지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지켜줄 아주 실질적인 팁들을 건강지킴이 전도사 한의사 신진영이 지켜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이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식품 3가지.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무엇을 먹어야 단백질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 입니다. 두부와 계란은 익숙하지만 매일 먹다 보면 질리고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건조 콩류, 멸치, 닭가슴살입니다. 첫 번째, 콩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데요. 검은 콩, 서리태, 병아리콩 등을 삶아서 밥에 섞어 먹거나 간식으로 삶아두면 단백질을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이모 어르신은 하루 한 줌의 병아리콩을 꾸준히 드신 결과 3개월 만에 체중은 유지하면서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멸치입니다. 멸치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국이나 볶음 반찬에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말린 멸치를 간식처럼 오도독 씹어 먹으면 기름진 과자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실제로 멸치를 꾸준히 드신 68세 김모 어르신은 밤에 다리에 쥐 나는 증상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닭가슴살입니다. 요즘 마트에서 저렴하게 파는 닭가슴살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어 시니어에게 딱 맞습니다. 굽거나 찌거나 심지어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간단히 먹을 수 있죠. 서울에 사는 65세 장모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닭가슴살을 100지 정도 먹었더니 아침 기운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콩, 멸치, 닭가슴살은 가격 부담이 적으면서도 강력한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든든한 삼총사입니다. 시니어가 단백질을 놓치면 생기는 근육 감소증의 위험.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시니어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근육 감소증입니다. 이름 그대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질환인데 단순히 힘이 빠지는 차원을 넘어 삶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부주의해도 쉽게 넘어집니다. 낙상은 시니어 건강의 가장 큰 적인데요. 넘어지면서 골절이 생기면 회복 속도도 젊을 때보다 훨씬 느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하고 그 후에는 운동량이 줄어 근육 손실이 더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에 사는 70세 이모 어르신은 평소 밥도 잘 드시고 특별한 병도 없으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다리에 자꾸 힘이 빠진다는 불편을 느끼셨습니다. 병원에서 근육량을 측정해 보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 근육이 줄어드는 초기 근육 감소증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의사의 권유로 매일 닭가슴살과 콩을 챙겨 드시고 아침마다 가벼운 아령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불과 2달 만에 걸음걸이가 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평지도 힘없이 끌리던 발이 다시 가볍게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근육 감소증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무게가 크게 줄지 않아도 체지방은 그대로인데 근육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몸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힘들다, 걷는데 금방 숨이 찬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라는 신호가 나타난다면 이미 근육 손실이 시작된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근육 감소증을 막으려면 단백질을 하루에 체중 1kg당 일지
이상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최소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양은 계란만으로는 부족하고 콩생선 닭가슴살 같은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하루 3끼에 나눠서 챙겨야만 충족됩니다. 단백질 섭취와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효과가 배가 되는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물병 들기, 가벼운 계단 오르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 감소증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노화를 앞당긴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와 면역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심해지며 면역력도 약해져 병에 잘 걸립니다. 결국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고 약을 먹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실제로 근육이 많은 노인은 같은 나이라도 회복 속도가 빠르고 독감이나 감염에도 잘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소홀히 하면 노화 속도는 빨라지고 병원비는 늘어나며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챙기는 작은 습관은 시니어의 건강 수명을 몇 년이고 늘려줍니다. 지금이라도 의식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점검하고 매 끼니에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근육을 지켜주고 낙상을 예방하며 무엇보다도 활기찬 일상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매일 실천 가능한 밥상 단백질 30일 챌린지 건강한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내 몸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30일 단백질 밥상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일상 속에서 밥상에 단백질 식품을 하나, 둘 얹어보자는 아주 단순한 실천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시간이 없어 대충 빵이나 국 한 그릇으로 때우시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삶은 계란 하나를 곁들이거나 우유나 두유 한 잔을 더해보세요. 단백질 보충이 간단히 해결됩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아미노산 구성이 뛰어나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께 아주 적합합니다. 두유 역시 콩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지요. 점심에는 밥에 콩을 섞어 짓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입니다. 흰쌀밥만 먹는 것보다 콩밥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보충되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은 닭가슴살 백질 반찬으로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시중에 저염, 저지방 닭가슴살 제품들이 소포장으로 잘 나와 있어 부담 없이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얹어도 좋고 간단히 구워서 반찬으로 먹어도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자주 보이는 반찬, 멸치볶음이나 생선 요리를 활용해 보세요. 멸치는 칼슘과 단백질이 모두 풍부하고 반찬으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까지 공급해주니 뼈와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 식품을 한두 가지씩 추가하기만 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잡하거나 특별한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 식사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섭취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남 순천에 사는 66세 박모 어르신은 이 30일 단백질 챌린지를 직접 실천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아침을 거의 거르고 점심은 국수나 빵으로 간단히 때우는 습관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아침에는 삶은 계란이나 두유를, 점심에는 콩밥을, 저녁에는 생선 반찬을 챙겨 먹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전보다 피로감이 줄고 소화가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밤에 숙면을 잘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자주 깨고 뒤척이곤 했는데 식습관을 바꾸고 나니 몸이 한결 안정되었다는 체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단백질을 챙겨 먹는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균형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일 뿐 아니라 호르몬과 효소, 면역세포의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즉,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기에도 자주 걸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충분히 섭취하면 일상의 활력이 달라지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까먹기도 하고 회식이나 외식 때문에 계획대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챌린지의 핵심은 완벽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30일 동안 조금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입맛이 달라지고 몸이 단백질을 더 원하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식습관으로 굳어지는 거죠. 혹시 나는 고기를 잘 못 먹는데 단백질 챌린지 가능한가요? 하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고기만이 답이 아닙니다. 두부, 두유, 콩,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대안이 됩니다. 특히 콩 단백질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데도 도움을 주니 고기를 줄이고 싶으신 분께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침에는 계란이나 두유, 점심에는 콩밥이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멸치나 생선 반찬. 이 간단한 조합을 3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밥상 단백질 챌린지입니다. 시작은 소박하지만 한 달 후 여러분의 몸과 생활은 분명 눈에 띄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60대 이상 근육이 빠지는 게 느껴지시는 분, 60대 이후로 들어서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 손실입니다. 의학적으로도 40대 중반부터 매년 1% 정도씩 근육량이 줄어들고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힘이 떨어진 듯 느껴지거나 예전보다 쉽게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신호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조금만 걸어도 허벅지가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또 예전에는 가뿐히 들던 생수통이 오늘은 괜히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을 오를 때 두세 층만 가도 숨이 차다면 근육량이 줄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단순히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지만 사실 단백질 부족과 운동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2세 최모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10분만 걸어도 허벅지가 뻐근하고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단백질 보충제를 한 잔씩 챙기고 집 앞 계단을 오르는 습관을 들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달 만에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장바구니를 들어도 덜 힘들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몸에 큰 차이를 만든 것이죠. 전문가들은 60대 이상 어르신에게 하루에 체중 1kg당 약 1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7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달걀 2개, 두부 1모, 닭가슴살 100g, 우유 1컵 정도를 고르게 챙기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보충제까지 더해주면 안정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금세 사라지지만 조금만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회, 벽을 짚고 푸시업을 10회, 가벼운 물병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만 해도 충분합니다. 운동 시간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한 달 뒤 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즉, 근육이 빠지는 느낌이 들 때는 음식으로 채우고 운동으로 붙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면 운동은 그 재료를 붙잡아주는 목과 같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육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쌓이면 노후의 건강과 활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쉽게 필요하고 기운이 없으신 분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지키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본 에너지, 활력의 근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체내 대사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하루 종일 몸이 늘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없고 낮잠이 늘고 일상적인 활동이 힘겹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단백질 섭취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4세 김모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하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전에는 점심 식사 후 꼭 졸음이 몰려와 일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웠고 저녁 시간이 되면 온몸에 힘이 빠져 집안일조차 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건강검진에서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후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두유, 달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챙겼고 특히 저녁 식사 후 과일 대신 단백질 쉐이크를 한 잔 더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낮졸음이 줄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피로 회복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효소, 호르몬, 혈액 단백질 같은 물질이 모두 작동하는데 이 모든 것의 원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체내 에너지 생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몸이 무겁고 지치는 느낌이 쉽게 나타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 단백질이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밥을 더 먹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단백질의 질과 양을 늘려주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백질 섭취와 수면의 질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 데 쓰이는데 이 과정이 원활해야 숙면을 돕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저녁에 가벼운 단백질 식사를 하면 수면 질이 개선되고 낮 동안의 피로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피로의 원인을 무조건 나이 탓으로 돌리기 전에 단백질 섭취량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약 1지 정도입니다. 즉, 체중이 60kg라면 하루에 약 60지의 단백질을 챙겨야 한다는 의미죠. 하지만 일반적인 식단만으로는 이 양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식사에 단백질 식품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 생선, 두부, 두유, 닭가슴살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시니어 맞춤 단백질 보충제도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 피곤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이 단백질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작은 식단의 변화가 활력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약보다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 많은 시니어 분들이 하루에도 여러 알의 약을 챙겨 드십니다. 고혈압 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 심지어는 수면제까지 가지각색이지요. 하지만 약만으로는 건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음식과 생활 습관을 통해 몸을 관리하면 약에 의존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니라 혈압과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 체력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약의 효과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고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콩,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살코기는 소화도 잘 되고 시니어분들이 부담 없이 챙기기 좋은 천연 건강제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두부 반모, 달걀 1개,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닭가슴살을 곁들인다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69세 윤모 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약만 믿고 식습관은 크게 신경 쓰지 않다 보니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의 권유로 식단을 단백질 위주로 바꿨습니다. 두부와 콩을 매일 챙기고 주 3회는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꾸준히 실천하자 혈압이 점점 안정되었고 결국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주치의 역시 식습관 개선이 약보다
더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단백질과 함께 채소와 통곡물을 곁들여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만 챙기면 변비나 소화 불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그리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렇게 하면 약의 부작용도 줄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커집니다. 결국 핵심은 약보다 먼저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약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 근본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힘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서 나옵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단백질 반찬 하나를 더 올려보세요. 그것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근육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기고 싶으신 분, 근육과 혈관은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신체 요소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건강해야 움직임이 원활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혈관이 건강해야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즉, 근육과 혈관은 서로를 돕는 파트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일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 두부, 달걀 흰자는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대표 식품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와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동시에 생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에 사는 67세 이모 어르신은 평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근육량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주치의 권유로 일주일에 2번 등푸른 생선을 구워 식단에 포함하고 아침에는 달걀 흰자를 곁들이는 식습관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었고 다리 근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붙은 느낌이라고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근육을 유지하고 혈관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걀 흰자는 지방이 거의 없으면서도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해 근육 형성에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활성화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관 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등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을 챙기는 것은 단순히 힘을 기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체력을 지키는 동시에 혈관과 심장, 건강까지 보호하는 2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식탁에 등푸른 생선 한 토막, 두부 한 조각, 달걀 흰자 한 개를 올리는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식단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신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